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78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경제 주체는 누구인지 써봅시다. 여기서 재화란 우리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이죠. 그 다음 서비스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편리하기 위해서 받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경제 주체는 누구일까? 그러면 우리 경제 주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주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소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가게죠. 개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비의 주체인데 때로는 기업에다가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가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어떤 한 기업이 할 수 없는 도로를 만든다거나 항만시설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공항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해주는 정부.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외국가도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도 경제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경제 주체. 2번 기업이 되겠죠? 기업입니다. 다음 2번. 기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1. 기업은 물건을 생산하는 일을 한다. 생산의 주체가 맞죠? 2번. 기업이 만들어내는 물건은 재화와 서비스이다. 맞습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죠. 3.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익을 얻는 거죠. 이윤 추구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물론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 아주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닙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윤 추구죠. 그래서 X. 4번, 기업은 혁신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노력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이 괄호는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어떤 기업일까요? 그래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인 책임을 잘 지키는 모델이 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3. 기업과 무역.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세요. 1. 무역의 뜻과 무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해한다. 무역이 무엇이고 무역은 왜 필요한 것인가? 두 번째, 무역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무역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네, 밑에 보니까 외국 과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수입 농산물이죠. 그러면 농산물 수입은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과일이 있는데, 농산물이 있는데 왜 농산물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80조. 무역의 필요성. 무역은 나라와 나라가 필요한 상품을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한다. 나라와 나라가 물건을 사는 것은 수입이라고 하죠. 사오는 것은 수입, 파는 것은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수출을 합해서 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역은 수입과 수출이다. 오늘날 무역은 상품뿐만 아니라 기술, 서비스, 자본은 돈이죠. 이런 이동까지 포함한다. 다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죠. 기름도 한 방울도 나지 않아서 저쪽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기름을 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원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요. 아주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죠. 부지런함도 있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나므로 주로 자동차, 반도체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공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죠.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공산품을 수출하고 다음 외국에서 원자재는 재료를 말하죠.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원자재나 농산물 등을 수입한다. 이렇듯 세계의 여러 나라가 부족한 것을 수입하고 풍부한 것, 많은 것은 팔아야 되겠죠. 남는 것은 수출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무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부족한 것은 사오고 수입을 하고 우리가 쓰고도 남는 것은 외국에 팔면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출을 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이 무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역이 필요하다. 무역을 하면 우리나라의 부족한 상품을 수입해서 싸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다. 또 무역을 하려면 항만시설, 도로, 선박, 비행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그 다음 외화를 벌어들여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게 되겠죠? 네, 여기 보니까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딱 보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는 기술력이 아주 좋아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뭐래요? 중국은 인구가 많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 일할 사람이 많지요. 노동력이 풍부하다. 예, 노동력이 많다. 그 다음에 밑에 동남아 쪽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기후가 좋아서 농작물이 풍부해. 네. 네, 동남아 쪽에서는 농작물이 많이 풍부하다. 이렇게 서로 각 나라마다 어떤 다른 점이 있죠. 그러면 무역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에는 첫 번째, 자유무역이 있어요.
두 번째 보호무역, 세 번째 관리무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유무역은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세를 폐지하고, 여기서 관세는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 바나나를 사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100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50원을 더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50원의 바나나가 팔리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 50원이 관세예요. 왜냐면 외국에서 들어온 농산물이 너무 싸면 우리나라의 과일이 안 팔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농작물을, 우리나라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매깁니다. 너무 싸게 팔리지 않게. 그러면 우리나라 과일은 먹지 않고 너무 싼 외국 과일만 다 먹게 되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매기죠.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이에요. 관세를 폐지하는 거죠, 여기는.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그대로 들어올 수 있죠. 바나나가 그대로 100원에 들어와서 100원에 팔리는 거죠. 그리고 관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 줄이는 거예요. 전에는 관세를 50원을 붙였는데 이제는 뭐 10원만 붙인다거나, 그러면 아주 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팔리겠죠. 이렇게 수출 수입, 수출입의 장벽을 없앤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세계 무역 기구라는 것이 있어요. WTO라고도 하는데, WTO 세계 무역 기구라고 합니다.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우리나라가 WTO의 회원이고, 그 다음에 무역 상대들과도 각각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호무역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국제무역에 개입하는 것이다.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에 나라가,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높게 부과를 해요.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팔리게 돼서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수입한 원재료로, 그러면 원재료를 사올 때도 관세가 붙겠죠. 그러면 재료 사올 때 관세를 붙여서 사왔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시 완성된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다시 팔면 이 관세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과한 관세를 돌려준대요. 다시 돌려주는 정책으로 수출 많이 하게 하려고. 그런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겠죠.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출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유무역, 보호무역, 세 번째 관리무역입니다. 이거는 나라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건 아주 위험한 마약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국가 안보나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나라가 아주 강하게 관리를 하는 무역. 그래서 수출입 허가제, 허가를 해야지만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허가를 해줘야 허가제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관리무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직접 관리해야 되겠죠. 마약이 오고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기도 위험하고, 그래서 어떤 국가 안보나 시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보기에는 무역이 있고 자유무역, 보호무역, 관리무역이 있죠. 1번 나라와 나라가 필요에 따라 서로 상품을 사거나 파는 행위를, 사는 것은 수입이고 수입이죠. 파는 것은 수출입니다. 네, 수출.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무역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간접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는 무역. 이거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아주 강하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하긴 하지만 그럼 이거는 그냥 보호무역이겠죠. 보호무역이라고 한다. 네, 그 다음 3번.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세를 아예 폐지, 없애거나 축소해서 수출입 장벽을 없앤 무역은 아주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자유무역입니다. 그 다음 4. 국가가 수출입 허가를 해야지만 수출 수입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는 무역은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그렇죠. 마약이나 무기 같은 것 이런 것은 관리무역이라고 하죠.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무역. 그 다음 2번. 다음 글이 옳은 문장이 되도록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 해봅시다. 수입품에 관세를 올리면, 세금을 많이 매기면 국내에 들어와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고 비싼 가격에 팔리면 사람들이 많이 안 사겠죠. 그러면 수입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안 사니까. 그래서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수입량은 줄어든다. 네, 그 다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은 생산의 주체인 경제 주체죠. 생산의 주체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을 하며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이로써 이윤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가 가장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업은 생산 활동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물론 이윤 추구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는 합니다. 4. 무역은 나라와 나라가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한다. 사는 것을 수입이라고 했고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입과 수출을 무역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무역은 상품뿐만 아니라 기술, 서비스, 자본의 이동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 다음 5. 무역을 하면 우리나라의 부족한 상품은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싸게 이용할 수 있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그 다음에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6. 무역에는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자유무역이 있었고 두 번째, 간접적으로 국가가 관여하는 보호무역이 있었고 세 번째, 특정 품목이죠. 어떤 무기라든가
그 다음에 마약류라든가 이것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관리 무역. 그래서 무역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자유롭게,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보호무역,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관리무역, 이렇게 해서 무역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업과 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